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이런 2030, 요즘 앵그리 분노,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막막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재테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요즘 20대 후반이나 중반, 요즘 사람들의 이제 고민, 뭘까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감도 없고, 남들에 비해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매달 취직을 해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로 인해 예전에 이제 20대 초나 중반에 비하면 훨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생겼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와 선배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는 이제 도통 감을 잡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만 더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테크적인 투자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만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 이야기를 해줄 만한 분들이 전혀 없어요. 없고,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은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대출을 받아서 혹은 전세방을 구한다, 혹은 매매를 한다 할 때 분수에 맞는 집을 구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대출 대신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전세로 옮겨라 라는 형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또 그렇게 잘 그쪽을 금전적으로 혹은 금융 쪽으로 튀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걱정은 이제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모아서 서울에 혹은 내가 신축급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지만,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 제너시스 혹은 외제차 타고 싶은데, 저와 같은 20대 사회 초년생 혹은 2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 파악을 좀 중요합니다. 개념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하해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대표적인 예가 월급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자본소득은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력하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월세, 시세차익, 배당금, 예금이자 그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죠? 아마도 좋은 근무 환경에서 내가 많은 급여, 괜찮은 업무 환경의 급여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위해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우리 내 자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갔고 명함 내밀면 누구나 알아줄 만한 곳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시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근로소득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력과 시간을 투하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한계가 느껴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경제적 고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 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남들보다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선 거에 불과한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출발선에 섰다고 해도 여러분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에 상위권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내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본소득을 전환시키냐에 따라 향후 경제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 30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시드머리를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시드머리를 대출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 자본소득으로의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단 하루라도 빨리 병행을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드머리를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악착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시드머리를 많이 모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았다면 반드시 이제 금융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자본소득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대출은 결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좋은 대출입니다. 두 번째는 집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30대 초반, 늦어도 30대 후반 전에는 꼭 내 집 장만, 실거주 한 채는 꼭 진리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같이 집값이 얼마 비싼데 뭐 집 살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집을 못 사거나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혹은 뭐 괜찮은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격이 비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집 장만, 집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이라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새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집을 한 번에 사려고 계획하기보다는 눈높이를 조금은 낮출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현실적인 가격의 집을 최대한 빨리 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입장은.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원하는 집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머지않아 분명히 내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집에 성큼 다가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 2% 부족해 보이는 집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 근로소득을 꾸준히 합쳐간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강력한 스노우볼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스노우볼이 되어 자산 형성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는 기차에 내가 비록 앉아있지 못하고 입석이라도 최대한 빨리 올라타는 것이에요. 빨리 올라타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올라탄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창가 쪽에 빈자리가 있는지도 탐색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예, 이게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탑승을 하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차는 최대한 천천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사는 게 자동차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 꼰대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집 장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차부터 구입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진짜로.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의 비중과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진짜로 집은 최대한 빨리 사고 자동차는 늦게 사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어른분들이나 인생의 선배라는 분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부동산과 자동차는 모두 자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플러스 대 자산의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이 높다는 거고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자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 이건 확정이죠. 확정.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 부증성 이런 특성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희소성이 나중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얼마든지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런 클래식카라든지 몇몇 그런 희소성 아이템 그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식이 계속 바뀌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든 아예 새로운 연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무에 대한 빚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은 외제차 구입 고려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지비, 뭐 할부, 보험, 주유비 등등 자신의 근로소득을 부담할 생각이라면 아직은 이제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외제 사는 건 좋은데 집을 장만하고 사시라. 예. 내 집 장만하고 뭐 차를 사시는 게 굉장히 그게 순서가 맞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요. 이게 근로소득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웬만하면은 자본소득이 감당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차를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가성비에 중점을 두는 간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성비에 중점을 두는 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약에 한다고 되면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취업하자마자 혹시나 뭐 내 그동안 고생했다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면서 뭐 할부를 막 찍찍 긋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일단 집부터 사시고 나중에 이제 차를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집 사기 전부터 여러분 자동차로 사는 거는 정말 지양 피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꼭 차를 사야겠다면 가성비를 먼저 생각해봐서 뭐 경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시는 걸 저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대한 개념 파악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은 최대한 빨리 사서 사는 것이 좋다. 예. 세 번째는 자동차는 최대한 천천히 사자. 예. 집부터 먼저 장만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20대 후반 지금 사회 초년생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좀 꼰대 같아 볼 수도 있고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얘기를 한번 좀은 재테크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새겨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